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견뎌냈습니다. 가난도 있었고, 삶의 고비도 있었고, 가족을 위해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수많은 날들도 있었죠. 그런 시간을 지나 이제 겨우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늙었구나.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자주 깜빡깜빡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때 그제서야 실감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걸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기고 주름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 몸이 불편해지는 것도, 건강검진 결과에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것도 생각보다 견딜 수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노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세 가지입니다. 늙는 건 자연의 섭리입니다. 누구나 늙고 누구나 약해집니다.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노년이 쓸쓸해지고 위태로워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건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움직이지 않게 되면 마음도 함께 굳어지고 그 순간부터 삶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혼자가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처음엔 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편안함이 외로움으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립을 선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변화는 귀찮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겁나고 그렇게 하루하루 같은 날을 반복하다 보면 삶이 마치 정지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늙는 게 아니라 그 늙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워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학자 정약용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는 삶의 끝에서 다시 빛난다. 그 말처럼 노후란 멈춤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출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을 가로막는 세 가지 함정을 피해야만 진짜 인생의 후반전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동네에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운동하시던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늙어도 마음은 내가 지켜야지. 그래야 하루가 살아있다고 느껴지니까.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늙어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되짚어 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어쩌면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조용히 들어와 있는 것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채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의미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세 가지 진짜 이유, 지금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것. 여러분, 사람은 몸이 늙는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이 멈추면서 늙어갑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누군가와 마주해야 했고 어딘가를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야 할 일이 없어지고 누구도 날 찾지 않고 가야 할 곳도 없어지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의욕이 사라졌다고 말하죠. 무기력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 전체를 갉아먹는 조용한 노후의 적입니다. 제가 아는 78세의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가 너무 길고 그 긴 하루를 견디는 게 힘들다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다가 밥 먹고 약 먹고 다시 앉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간다고요. 이게 반복되면 마음은 더 깊은 구덩이로 들어가고 나중엔 스스로를 움직이려는 의지조차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책도 읽고 산책도 나가고 친구들과 전화도 자주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귀찮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 하지만 멈춘 마음은 몸보다 더 빨리 무너집니다. 문제는 이걸 스스로 자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한 상태인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쉬고 있는 건지 경계가 희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하루하루가 아무 감정도 없이 흘러가고 삶의 활력은 점점 사라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목적을 잃을 때 생기를 잃는다. 노후의 가장 무서운 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그 공허함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내 안에 작은 목표 하나만 있어도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꽃에 물 주기, 하루에 30분 걷기,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그런 작은 계획들이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야 삶의 동력이 생깁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건 사실은 마음을 쓸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상태가 길어지면 사람은 점점 안으로만 움츠러들고 결국엔 스스로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진짜 시작입니다. 예전 시골에 계신 한 어르신은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같이 마당을 쓸고 화단을 손질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이젠 좀 쉬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매일같이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내 안의 생각도 같이 움직여.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어. 이 말이 참 깊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을 살아있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쉴 자격이 있고 편히 있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까지 멈추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TV만 보는 시간, 가만히 누워있는 시간,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노년은 정지된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내 마음에 작은 불을 다시 붙이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했던 음악을 다시 들어보거나 예전에 자주 다녔던 길을 걸어보거나 오래된 앨범을 꺼내 지금은 연락 끊긴 사람에게 연락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습관을 만들면
노후는 무섭지 않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고 있다는 느낌, 그게 있다면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멈추면 몸도 따라 멈춥니다. 하지만 마음이 살아있으면 몸도 따라 움직이고 삶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길 바랍니다. 그 불씨가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비추길 바랍니다.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습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점점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괜히 말 섞기 싫고, 모임도 번거롭고, 전화가 와도 나중에 해야지 하며 미루게 됩니다. 처음에는 편해 보입니다. 혼자가 더 조용하고, 마음도 덜 상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편안함이 어느 순간부터 삶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산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일부러 만나지 않아도 일터에서,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의도적으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고립됩니다. 문제는 이 고립이 소리 없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사람들과의 거리를 스스로 벌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안 찾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내가 먼저 다 끊어버렸더라고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삶의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끊고 연락을 피하고 모임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외로움은 마음의 병으로 바뀝니다. 역사적으로도 장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현자 소크라테스는 대화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의 대화, 감정의 교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삶을 살아있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가장 위험한 생각은 이제 사람 만날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삶은 점점 안쪽으로 접히고 세상과의 연결은 끊어집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건 꼭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안부를 나눌 상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노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90세가 넘도록 정정하셨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건강 비결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매일 아침 이웃집에 들러 차 한 잔을 나누고 짧은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 하루가 산 것 같아. 이 한마디에 노후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멀리하는 습관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말할 기회가 줄어들면 생각도 줄어들고 감정 표현이 사라지면 마음의 온도도 함께 식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괜히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바꿔야 합니다. 먼저 전화해 보세요. 먼저 안부를 물어보세요. 먼저 웃어주세요. 자존심은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관계를 지키는 힘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관심입니다. 잘 지내냐는 한마디, 밥은 먹었냐는 안부, 그게 사람을 이어주는 끈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노후의 가장 큰 안전망입니다. 아플 때, 힘들 때,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덜 무섭습니다.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외로움 그 자체가 아니라 외로움을 선택해버리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그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세 번째 요소,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착각.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낯선 도전을 하는 것이 점점 더 부담스럽고 귀찮아집니다. 한 번 해봤던 일,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 익숙한 루틴 안에서만 살아가면 마음은 편하지만 삶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걸 안정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도 괜찮은데 굳이 뭘 더 하냐? 괜히 새로 시작했다가 피곤해지기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하루를 어제와 똑같은 하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익숙함 속에 살기를 원하지만 익숙함 속에서는 성장도 변화도 없습니다. 오래된 길만 걷다 보면 새로운 풍경은 보이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 조용히 노후의 활력이 사라져갑니다. 어느 82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냐?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 그 말은 겸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건 달리 말하면 이대로 멈춰도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멈춰 있을 때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바뀌고 기술은 발전하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우리가 너무 오래 등을 돌리면 나중에는 따라가고 싶어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노년은 세상과 단절된 노후를 만듭니다. 한 어르신이 손자에게 스마트폰 쓰는 법을 배우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걸 배우고 나니까 세상에 다시 발을 들인 기분이 들어. 이게 바로 마음의 문을 여는 변화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의 삶을 다시 넓히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해서 도전이 끝난 건 아닙니다. 어쩌면 노후야말로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조금씩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자식 때문에, 일 때문에, 형편 때문에 못했던 것들 말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자유롭고 선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고 처음은 늘 불편하죠. 하지만 처음만 넘기면 그 다음은 훨씬 가볍습니다. 처음에만 용기를 내면 나머지는 즐거움이 됩니다. 70세에 그림을 시작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야 내 안에 있던 걸 꺼내놓는 기분이라고. 또 어떤 분은 글쓰기를 배우셨습니다. 자식들한테 보낼 편지를 직접 쓰고 동네 신문에 기고도 하면서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느꼈다고 하셨어요. 이런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노후의 끝이 됩니다.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성숙은 평생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80이 넘어서까지 글을 쓰고 연구했다고 하죠.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생각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자리에 묶어두고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게 하루 10분 책 읽기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보는 것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 하나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전히 나는 움직일 수 있다. 여전히 나는 바뀔 수 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이 감각을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노후는 마음이 굳어버린 노후입니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때 삶의 색은 사라지고 시간은 그냥 숫자가 됩니다. 그 시간을 다시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걸 꺼내는 건 작은 호기심, 작은 결심,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 것, 그것이 노후를 무섭지 않게 만드는 가장 강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노후를 무섭게 만드는 세 가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멈추는 것.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습관. 세 번째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착각. 이 세 가지는 겉으로는 조용히 스며들지만 속으로는 삶의 뿌리를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의욕을 잃고 사람을 잃고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늙는 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노후란 그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껏 달려온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해도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의 불씨를 다시 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인생의 후반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80세가 넘어서도 피아노를 배우고 어떤 분은
글을 써서 작은 시집을 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아닌 자신을 위해 꽃을 삽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늙지 않았다는 겁니다. 몸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거죠. 노후는 고요하지만 절대 정지된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람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낯선 것을 배워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아직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아직 스스로에게 감동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믿는 순간, 노후는 무섭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깊은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하루를 조금씩 바꿔보세요. 하루 한 번, 마음을 움직이고, 하루 한 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하고, 하루 한 번,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다르게 쌓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삶이 다시 빛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늙는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 마음이 더는 살고자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마음을 오늘 다시 일으켜 세워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따뜻하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겁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